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뉴욕 증시 계속 보합권에서 움직이는가 싶더니 결국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고용지표 하나를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현재 뉴욕 증시 상황 자세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투자자들이 다들 지금 상승이 좀 과도하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애플, 구글, AMD 모두 신제품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 신제품에 대한 테마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다들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 좋았죠. 장 시작할 때만 해도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제 연준회에서 금리 인하를 곧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어제도 이제 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어가면서 이제 상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이 계속 이어갈수록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을 통해 가지고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ADP에서 이제 민간 급여 일자리가 얼마나 추가됐나를 봤는데 11만 건 정도를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10만 3천 건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박이나 레저 쪽에서 많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만 해도 사람이 없어가지고 헤맸는데 이제는 이 부분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DP 쪽에서는 2024년에도 좀 이제 노동시장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완만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됐고 노동시장이 사실 연준이 의도했던 대로 냉각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냉각되는 게 결국은 또 경기 둔화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안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자제하라는 그런 당부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이제 좀 조사를 했는데 경제학자들을 102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중에 72명이 시장이 기대했던 인하폭만큼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쩌면 인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시장의 어떤 기대치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고 블랙락에서도 지금 보면은 발표를 한 게 뭐냐면은 지금 상황은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자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금리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시장의 어떤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비트코인이 정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2022년 4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모습 보였고 오늘 밤에는 브로드컴이나 룰루레몬, 달러제너럴 그리고 도큐사인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석유가 오펙 플러스를 방해한다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강국인 사우디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미국의 셰일 산업이 엄청나게 지금 미국의 그 유가를 떨어뜨리면서 휘발유 가격 떨어뜨리면서 인플레이션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그 비축량을 봤더니 휘발유가 540만 배럴이나 더 증가했다. 그리고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도 180만 배럴이나 증가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가가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사우디가 사실 그 감산을 하면서 올렸던 그 주가를 거의 다 되돌려버리는 이런 모습 크루드 오일이 $70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의 셰일 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고 있냐면은 앞으로 봤을 때 CMC 마켓에서 예측을 한 게 뭐냐면은 내년도가 되면은 어쩌면 하루에 600만 배럴까지 미국에서 원유를 수출을 할 것이다. 이제 어제 그제 가지고 계속 에너지 쪽을 살펴보고 있는데 에너지 쪽에서 사우디가 잃고 있는 시장을 미국이 다 차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미국이 수출을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수 쪽에서도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3.22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초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쪽에서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업종별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섹터는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는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업종별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넥스테라 에너지가 업계보다 나은 ROE를 제공했다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시장이 3시까지만 해도 상승 업종, 하락 업종 비슷하게 됐는데 3시 이후에 갑자기 이제 지수 더 내려가면서 하락 업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볼 게 유틸리티 쪽에서 시장을 좀 끌고 가는 상승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유틸리티 쪽에는 전기, 가스, 대체에너지, 물, 그리고 멀티 이렇게 해서 이제 5개 분야로 산업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스 산업을 빼면은 모두 마이너스인 상태고요. 그 중에서 이제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지난밤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잭스 쪽에서 발표한 거는 ROE 자기자본 수익률이 12%대가 나왔다. 이게 이제 업종 평균이 8%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평가를 했고, 그리고 구겐하임 쪽에서도 목표가를 최근에 이제 $70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좀 과소평가된 면이 있다. 이렇게 측정을 해가지고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았고, 더군다나 지난밤에 자회사인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3호를 이제 공모를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한 7억 5천만 달러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부채를 모두 상환하는 조건이고, 그리고 앞으로 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비안이 자동차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주도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리비안 첫 번째 플래그십 매장을 곧 이렇게 오픈을 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이제 미국에 생활할 때 대형 쇼핑몰에 갔을 때 그때 쇼핑몰 안에 들어갔더니 매장 안에 테슬라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를 보고 이제 아이랑 같이 시승도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리비안도 이제 그것과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캘리포니아 라구나비치에 있는 그 유명한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스토어를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겠다 이렇게 한 건데, 어떤 시장의 어떤 전기차 시장이 최근에 좀 주춤한 이런 부분들에 반해서 조금 분위기를 살려보려는 어떤 소비 트렌드를 좀 주도해보겠다 이런 어떤 강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54,000대 생산할 것으로 이제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조지아주에다가 제조 시설도 더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배터리 팩 구조에 대해 있어가지고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았다 해가지고 앞으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면서 리비안이 지난밤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델타 항공이 내년 여행 수요 증가에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 한 달간 상승세를 지속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모건 스탠리에서 지난밤에 최근에 어떤 항공 수요를 좀 조사를 하면서 델타 항공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는데, 지난 추수감사절에 항공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크리스마스와 2024년도 1월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앞으로 어떤 사전 예약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다. 지금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1분기까지도 이 델타 항공이나 어떤 다른 항공사들의 어떤 실적이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잭스 쪽에서 나온 얘기는 2023년도 주당 순이익이 $6 10센트 정도가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90% 이상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떤 순이익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시티그룹에서 이제 이 델타 항공에 대해서 매수 등급을 매겼거든요. 그러면서 시티그룹에서 지난밤에 앞으로 EPS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전망이 밝다. 이렇게 또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밤에 아메리칸 항공이라든가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든가 여러 항공사들이 4% 내외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